디펜스 승률이 51%인 젠지가 공격 성공률은 10%대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너무하네. 제스트 아카데미 팀 어. 창설 및 선수 모집.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랑 내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중국도 ENC 참가 공식 확정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EDG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화제가 됐죠. 발란트 함께 떠난 시간, 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membership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장밋빛 개코 원숭이님, TAIO1님 김혜훈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 주간의 핫한 e스포츠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잠깐 쉬긴 쉬었지만은 그동안은 e스포츠 씬에 많은 뉴스들과 소식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VCT 퍼시픽 스테이지 1의 수비와 공격 승률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센스 공격 60%. 와.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딱 보자마자 풀센스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확실히 요즘은 공격 메타구나. 아, 그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젠지 왠지 아시죠? 여기서 없는데. 네. 어. 나머지들은 다 어쨌든 그러네.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꼴등을 하신 팀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반대로 G가 밑에 하나 있긴 한데 잘 G도 안 보이네 잘. 엄청 그러네. 높이 올라갔었는데. G는 진짜 진땀승.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앞에 6자를 기록한 팀이 풀센스의 공격 승률입니다. 사실 풀센스가 제일 눈에 띈 거는 공격 보고 수비 어디나 봤더니 47%인데 이 팀 확실하구나 진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페이퍼렉스랑 T1이 조금 눈에 띄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풀센스 같은 경우는 60%에다가 47%대거든요. 근데 페이퍼렉스는 거의 60에 육박하게 수비와 공격이 다 있고 T1도 50% 이상을 기록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두 팀 경기가 바뀌었나 봐요. 당연히 탑 5를 갖고 왔으니까 수치가 높은 건 맞는데 옛날이었으면 진짜 공격 승률이 엄청 낮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3,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스플릿으로 옛날에 스플릿 공격하면은 4라만 따도 많이 따는 거야 라는 말이 프로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플릿 경기들 보면은 오히려 공격에서 라운드를 많이 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메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그 시프트가 됐구나라고 느끼는 수치네요. 저는 다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요루 너프 되니까 농심 RQ 수비력이 바로 떨어지네요. 그냥 두 팀이 디펜스 승률의 47% 이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요루 여파가 크긴 한가 보네 진짜로. 저도 또 다른 첨언을 하자면은 디펜스 승률이 51%인 젠지가 공격 성공률은 10%대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너무하네. 죄송한데 어쨌든 뭐 젤라-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러면 시방현 젤랑이 앞에 던집니다. 호랑이한테 물리면 죽어요 시방현. 개유치하죠. 네, 어쨌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스트 아카데미 팀 창설 및 선수 모집.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랑 내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사 선수가 전 선수죠. 지금 이제 아카데미 운영하는 원장님인데 아카데미가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그 뭐 1대1반부터 해서 뭐 프로 준비반, 맞아, 아닌반, 봤어요. 뭐 엄청 많대요. 그리고 소수로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왕 하실 거 뭐 저희랑 콜라보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다가 이제 발투어까지 합쳐서 왜냐면 저희도 어쨌든 팀을 지금 이제 귀찮은 거 다 팀을 해야 했으니까 돼. 우리 꼽사리 끼겠다. 그렇죠. 저의 빌드업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대회 취소하고 1억을 투자하자. 그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저 1억에 이미- 아마 인건비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캐시만으로 딱 투자한다 그러면 1억 투자가 딱 안 되죠 사실상. 저희가 해요. 붙어봐요 기석 씨랑 한번. 예? 저희 내년에 저희도 발투어 팀 하나 만들어야죠. 예? 뭐 만들긴 만들더라도 어쨌든 네네. 요게 하여튼 질 것 같아갖고요. 벌써 진다는 마인드. 어쨌든 저희도 이제 나중에 좀 공개하긴 할 텐데 슬슬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아메리카스 쪽 소식입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부스티어 선수죠. 부스티어 선수가 팀이 이제 없다가 공백기가 있으면서 그 데드록 게임 있죠. 그거 하면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멘트가 쌉 건방져요. 발로란트 챔피언스 우승이라는 발로란트 게임 정점에 도달한 부스티오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 저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워딩이 정확한지 한번 세현님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보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없어요? 발로란트는 안 돌아갈 건데 너네 피네스 있잖아. 피네스가 너네 잘 챙겨줄 거야. 난 안 돌아갈 거야. 제가 볼 때는 저러고 나서 뒷방송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지. 뭐 그랬을 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부스티온 돌아오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그쵸. 근데 네. 이러고도 돌아올 수는 있어요. 피네스도 돌아왔잖아. 맞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네. 피네스 얘기한 건가? 약간 돌려 까는 거야. 자, 어쨌든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스가 무관중 진행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무관중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플레이오프 때도 앞으로도 이제 관중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경기장의 시설 문제 진짜 저 위에 한글로 써있는 시설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겹쳐서 밀려나서 다른 데서 하니까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무관중이다 아니고. 이 느낌이 아닌 것 아. 같아요. 이 글을 봤을 때. 그래서 안전 문제든지 관중이 막 많이 들어왔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안 받는다. 좀 요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자, 다음은 EMEA 소식입니다. 음. 푸나틱 나스모 임시감독 선임. 뭐 코칭 스태프를 바꿨다. 원래 밀란이 이제 헤드 코치였는데 그리고 데스모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 코치였겠죠. 이제 메인 헤드 코치 감독. 한국으로 치면 감독인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 소식 듣고. 이분이 데스모예요? 아니요 옆에가 그분이 데스모. 밀란. 밀란이고. 네, 엄청 키 큰 사람. 네, 그러니까요. 키 엄청 큰 사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푸나틱이 사실 감독 때문에 떨어졌냐? 그러니까 외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제가 듣기에는. 감독 경질 약간 느낌인 거예요? 근데 경질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데스모가 올라갈 이유는 건강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했겠죠. 말해야죠. 건강 이슈로 건강 이슈 인해 때문에 나간다.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얘기 중이다. 이게 뜬 게 그럼 5월 15일이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월 11일 날 푸나틱이 졌죠. 그럼 이제 여긴 뭐 준비해야 돼요? WC 준비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변화를 줘볼까 해서 요게 되지 않았을까가 저희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네. 밀란 감독이 나가고 싶은 걸 수도 있죠. 자 다음은 발로란트 게임과 관련된 소식인데 13.00 패치서 척후대 감시자 버프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 얘기죠. 근데 개웃긴 건 6월 23일 나올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후네요. 이 내용은 아마 두 분 다 맞아요.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 내용입니까 도대체? 척후대는 기본 스킬류들이 이제 지금 1분이잖아요. 그게 50초로 다시 롤백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롤백까지 롤백은 아니라 아니죠. 저는 40초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롤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밸런스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40초 느낌이지. 해봤어. 야 너무 개판이야. 60초로 늘려. 아, 야, 이건 또 아니야. 이것도 개판이야. 야, 그 사이를 찾아. 그럼 또 개판이면 야 이제 그럼 40초랑 50초 그럼 아니죠. 45초 했다가 야 45초 야 그래도 너무 빨라. 야 55초. 40초였어요. 60초였어요. 네. 이게 원래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다음 이제 패치를 하는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너무 과하면은 요 중간으로 또 갈 수 있는 거네. 아니죠. 그쵸. 저는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좀 이거는 뭐 어쨌든 네. 저는 좋은 방향인 게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빨리 되돌려 놔야 돼요 그냥. 아니 맞아요. 인정 안 하니까는 50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40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아요? 네, 왜냐면 40초 너무 스킬 위주 게임이에요. 왜냐면 그때 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맨날 얘기했던 게 버전 1이 왜 몰리 위주의 게임들을 가져왔냐 처음에 4년 전 5년 전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청자는 불만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컨텐츠에서든 어떤 게이머들은 또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50초에도 불만 개 터져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게 조정이 뭐냐면 40초 때는 방금 빈모님이 말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쓰고 설까지 돼서 끝까지 하면 4번을 쓸 수 있었어요 원래는. 계속 땡겼어. 160초니까. 근데 이게 60초로 되면서 진짜 2번. 조금 척후대 이러면 좀 너무 쓰레기인데 4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지금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초도 그렇고 쓰는 그 라운드와 시간 계산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밸런스를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분은 다 찬성하는. 저는 이거 찬성. 무조건 찬성. 근데 저는 감시자도 어떻게 버프할지를 좀 그게 들어봐야 궁금해요 돼요. 저는. 왜냐면 이게 감시자가 쓰레기라는 게 EMEA에서 승자 인터뷰할 때 네츠가 그랬다니까요. 사이퍼 좀 버프해주세요. 나 사이퍼 좀 하고 싶어요. 이랬다니까. 맞아. 아니 그럼 지금 척후대는 어떻게 버프될지가 좀 오픈이 된 거예요? 이것도 유출이긴 해요. 네, 사실 유출 팩트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감시자는 뭘 하나를 버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척후대 묶어서 스킬쿨 줄일게요. 이거잖아요. 감시자는 다 따로따로 버프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자 어떻게 할지가 나와봐야 전체적인 게임의 양상이나 메타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혹시 감시자 버프를 예측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이퍼는 할 게 많긴 해요. 사이퍼는 왜냐면 아니, 사이퍼는 딱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함정 롤백. 뭐 함정 롤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옛날에 사이퍼 케이지 들락날락 할 때 슬로우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옛날에? 언제요? 케이지 딱 들어가면 틱 하면서 느려졌어요. 옛날에요? 네. 언제죠? 클벳 때예요? 내가 했을 텐데. 슬로우는 저는 몰랐는데. 그럼 사이버 케이지는 빈보님 머릿속에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사운드 바뀐 것 빼고는 똑같다? 자 이거는 두 분이 그러면은 네네. 내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지금 확인이 아예 안 되거든요. 나도 몰라. 이거는. 네. 나도 추측이야. 아무튼 이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빈모님 말씀대로 뭐 슬로우 이런 게 없었는지.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갖고. 그리고 데드록은 제 생각에는 진짜 나왔을 때부터 하던 말. 그 센서가 나는 그거야. 모션 센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난 그냥 리니어리 해야 될 것 같아. 세이지는 어떻게 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될 것 같은데. 냅둬도 세이지는. 돼요? 네. 세이즈는 좋아요. 근데 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딱 데드록 비토 사이퍼다. 딱 그 세 마리가 지금 애매해.
자, 다음은 이제 그 ENC 로스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사실 뭐 대단한 소식은 없고 로스터 루머는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네. 루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냥 야. 이게 웃긴 거예요. 이분은 국적이 3개예요. 저게 돼요 법적으로? 헤드 코치가 2억인데요? 어떻게 헤드 코치가 2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루머죠. 그러니까 사우스 루머죠. 아프리카인데 네. 2억은? 뭐 가능한가 보죠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출전한다면 존 큐티는 팩트입니다. 존 큐티는 무조건 팩트야. 네. 이거는 네. 루머. 존 큐티는 루머가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폴란드. 떴는데 여기 개쎄요. 카모카야. 요 동네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네. 비스무리하게 루머 네, 떠서 세요, 했었는데 여기도 그냥 무조건 세요. 여기도 FPS 강국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고 EWC 파리 개최입니다. 이거 확정된 것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빠리 네, 갖고 왔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파리에서 개최하는데 파리 챔스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했던 장소와 같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좀 있어요. 저는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우디 왕자다, 이거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에펠탑 앞을 빌립니다. 아니죠. 에펠탑 밑에서 하죠. 에펠탑이 이렇게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거기 데를 개 좁잖아요. 거기서 거기를 대회를 무대를 하는 어떻게 거. 아니 그러니까 무대는 거기고 안- 관중은 그 거기 안 중- 가봤어요? 안 가봤죠. 거기 가봤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에펠탑 밑에 들어가 봤어요? 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좁다고요. 좁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제가 가봤어. 그러니까 안 10명도 못 가봤는데. 10명도 못 앉아요? 아 10명은 아꼈는데 e스포츠 대회를 10명 안 쳐서 할 거예요? 컴퓨터가 안 들어가. 아 그래요? 아니 컴퓨터 들어가. 이거만은? 컴퓨터 들어가. 그러니까 컴퓨터 테이블 넣고 하면은 또 어떻게 송출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앞에 공원 있잖아요. 네, 제가 말한 맞아요, 거는. 맞아요. 그 공원에서 하면 어떨까 이 얘기인 거죠. 백그라운드로 저거 걸어놓고. 네, 돈 많으니까. 아, 멋있다, 맞아요, 멋있다. 맞아요. 뭐든 네. 뭐든 하겠죠 멋있게. 자 그리고 또 중국도 ENC 참가 공식 확정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EDG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화제가 됐죠. 이게 근데 어. 정확하게 EDG가 가냐 안 가냐에 대한 게 확정인 건지 아니면 근데 저 ENC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EDG는 포함 안 된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멤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 이게 저번에 명가인데. 그거겠죠. EDG 쪽에서 우리는 ENC 기간보다 다음 아 뭐 준비를 준비를 하던가. 하겠다. 뭐 왜냐면 그럴 수도 그런 있겠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EPL 뛰고 있는 누구 선수에게 한국 국가대표 차출을 음. 원했는데 선수나 팀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런 걸 수도 있죠. 음. 네.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ENC입니다, 여러분들. 네. EWC. EWC 아니에요. 네. ENC. ENC입니다. 자 그리고 또 ENC 루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로스터 명단도 있습니다. 비카 씨는 비카 씨는 건강의 아프잖아. 이슈가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안 이게 되겠죠. 루머입니다. 루머.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선수들이 있는 곳들 루머만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하이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